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도 오늘 너무 날씨가 아침부터 기온이 팍 하고 떨어져서 몸이 갑자기 움츠러들고 추웠어요. 지금도 발이 시렵고 그러네요. 제가 손발이 차서 항상 양발을 여름에도 신는 편인데 오늘은 더 한기가 느껴지네요. 아프지 말아야 할 텐데 앞으로 걱정이에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린 왕자와 함께 오늘도 소행성으로 뾰로롱 떠나가 볼까요? 어린 왕자는 참 순진하고 사랑하는 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순수함에 그 꽃은 물론 꽃도 도도한 척 잘난 척은 했지만은 결국에는 덮개를 안 씌워줘도 괜찮다고 말하고 이런 거를 이 식물들을 보면은 인간들이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느꼈는데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는 견뎌내야지 나비는 참 아름다운 것 같더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을 거고. 커다란 짐승들이 온데도 난 겁날 게 없어. 나한텐 발톱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발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사람도 아주 순한 사람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듯이 순한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당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너무 사람을 얕보거나 순하다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 그건 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이용해 먹는다는 그 자체가. 사람은 이용해 먹는 자체가 아니고 소중하고 보살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왕자를 자꾸 보면은 자꾸 가꿔요. 무엇을 해야 하는 거를 아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해버려야 거기 폭발을 안 한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화산도 왜 폭발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지구를 잘 지키고 깨끗하게 이런 웬만한 것들을 깨끗하게 오물 처리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구도 깨끗해질 텐데 너무 지금은 오물들도 많고 버리는 것도 많고 하여튼 일회용이 너무 널브러져 있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럽지만은 너무 이상한 병균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하루빨리 그게 물론 금방 들어온 게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쌓이다가 이렇게 된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인간들은 계속 좋은 것만 알고 이걸 어떻게 참 마음이 짠한 오늘입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옷을 입으세요. 멋부린다고 했다가 감기만 걸리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저도 멋부리려고 치마에 뭐 그냥 가볍게 입었다가 저번에 넘어질 뻔했어요. 신발이 너무 높았거든요. 키를 조금 올려보려고 힐을 조금 높은 거를 좀 구입해서 신었는데 어휴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제는 멋부리는 것도 힘들어요. 참 어릴 때 한창 때지 지금은 생긴 대로 살라고 하나 봐요.
그냥 주신 대로. 그러면 소행성으로 가볼까요? 10장. 그의 별은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과 같은 구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주홍빛 천과 흰 담비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자에 앉아 있었다. 아, 신민이 하나 오는도다. 왕은 어린 왕자를 보고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왕들에게는 세계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몰랐던 것이다. 왕에게 모든 사람이 다 신민이다. 짐이 그대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너라. 왕은 드디어 어떤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눈으로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별은 화려한 담비 가죽 망토로 덮여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서 있었고 피곤해서 하품이 나왔다. 어전에서 하품을 하면 예의에 어긋난 일이니라. 군주가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일을 그만오라. 저는 하품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어쩔 줄을 모르고 대답했다. 먼 길을 여행하느라 잠을 못 자서. 그럼 하품을 명하노라. 왕이 말했다. 열애 전부터 하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짐에게 하품은 신기한 것이로다. 자, 다시 하품을 하라. 명령이다. 그러시니 겁이 납니다. 이젠 하품이 나오질 않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은 그대에게 명하노라. 어떤 때는 하품을 하고 어떤 때는. 그는 좀 빠른 말로 얼버무렸으면 화가 난 것 같았다. 왕은 어찌됐든 자기 권위가 존중되길 바랐던 것이다. 그는 불복종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군주였다. 그러나 아주 착한 사람이어서 지당한 명령을 내렸다.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그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짐이 만일 어느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라 짐의 잘못이니라. 앉아도 괜찮을까요?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보시세요. 이분이 왕. 얼굴은 이렇게 조금 험상궂게 보여도 참 너그러우신 분 같아요. 짐은 그대에게 앉기를 원한 명하노라. 왕은 대답하여 담비 망토 한 자락을 위험있게 걷어 올렸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놀랐다. 그 별은 아주 작았다. 이 왕은 대체 무엇을 다스린단 말인가? 전하, 여쭐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가 말했다. 짐은 그대에게 질문하기를 명하노라. 왕은 서둘러 말했다. 전하께서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왕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조심스럽게 자기 별과 그리고 다른 모든 행성과 항성을 가리켰다. 저걸 전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걸 전부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왕이 말했다. 별들은 즉시 복종하느니라.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그만한 권력의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내가 만약 그런 권력을 가졌다면 의자를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하루에 44번이나 72번이라도 아니 100번이라도 아니 200번이라도 해넘이를 구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자 버려두고 온 작은 별이 마음속에 떠올라 그는 조금 슬퍼졌으므로 용기를 내어 왕의 은총을 빌었다. 쥐는 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세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짐이 만약 어느 장군에게 이곳 저곳으로 나비처럼 날아다니라든지 비극을 한편 쓰라든지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을 하여 그 장군이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짐과 장군 가운데 누가 잘못이겠는가? 전하의 잘못입니다. 어린 왕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렇다. 누구에게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 하느니라. 왕은 계속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에 근거를 두는 법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에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리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짐이 명령이 지당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제가 부탁한 해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은 어린 왕자는 그걸 다시 일깨웠다. 너는 해나미를 보게 되리라. 짐은 그것을 명령하겠노라. 그러나 짐이 통치술에 따라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언제 그렇게 될까요? 어린 왕자는 캐물었다.
왕은 우선 커다란 달력을 들추며 대답했다. 그것은 오늘 저녁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경이 되리라. 그때 너는 지미 명령이 얼마나 잘 이행되는가를 알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했다. 해지는 것을 못 보게 돼서 서운했다. 그는 벌써 좀 지루해졌다. 저는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는 왕에게 말했다. 떠나지 마라. 왕이 대답했다. 그는 신민을 갖게 된 게 아주 자랑스러웠던 것이다. 떠나지 마라. 짐은 너를 대신으로 임명하노라. 무슨 대신이요? 법무 대신. 하지만 재판받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직 모른다. 짐은 아직까지 짐이 왕국을 돌아본 적이 없노라. 짐은 매우 늙었고 수레를 놓을 자리도 없고 걷자니 피곤하고. 왕이 말했다. 하지만 전 벌써 다 보았어요.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그는 방금 몸을 기울여 그의 별이 다른 편을 힐끗 보았던 것이다. 저쪽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대 자신을 재판하라. 왕이 대답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로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제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니라. 내가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 데서나 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다. 왕은 말했다. 짐이 어느 별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는 게 확실하다. 밤이면 쥐 소리가 들리노라. 너는 그 늙은 쥐를 재판할 수 있느니라. 이따가 그 쥐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노라. 그러면 쥐의 생명은 너희 재판에 달려있노라. 그러나 그때마다 너는 특사를 내려 그 쥐를 아끼도록 하라. 한 마리밖에 없으니 말이다. 저는 사형 선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는 대답했다. 안 된다.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준비를 다 끝냈지만 늙은 군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하의 명령이 어김없이 복종되기 원하신다면 제게 지당한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를 들어 1분 안에 떠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건이 다 마련된 것 같습니다만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걸 보고 그런 어린 왕자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한숨을 쉬며 별을 떠났다. 짐은 그대를 대사로 임명하노라. 왕은 그때 서둘러 소리 질렀다. 위험이 가득 서려 있었다.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11편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참미자가 하나 찾아오는구나. 허영쟁이는 멀리 떠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허영쟁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참미자를 보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 쓰셨네요. 답례를 하기 위해서지. 허영쟁이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같이 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어린 왕자가 말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라. 그래서 허영쟁이가 알려주었다. 어린 왕자가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답례를 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훨씬 재미있군. 어린 왕자를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두 손을 다시 마주치기 시작했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 올려 답례를 다시 시작했다. 5분 동안 실습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런데 모자를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나 허영쟁이는 그 말 듣지 않았다. 허영쟁이들은 칭찬하는 말밖에 들지 않는다. 너는 정말로 나를 무척 숭배하니? 그는 어른 왕자에게 물었다. 숭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지식이 가장 많다고 인정해준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이네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아무튼 나를 숭배해다오.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우리 어른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다. 허영쟁이 아저씨는 왜 코가 빨갛고 입이 빨갛고. 허영쟁이 아저씨. 12편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려에 잠기게 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빈병 무더기와 가득 찬 병 한 무더기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술꾼을 보고 어린 왕자는 물었다. 마시고 있다. 술꾼은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뭘 잊어요? 어린 왕자는 벌써 그를 불쌍히 여기며 캐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며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별을 떠났다.
그 어른들은 아무리 봐도 아주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13편.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기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단말했다. 담배불이 꺼졌네요. 셋 더하기 둘은 다섯 더하기 일곱은 열둘에다 셋은 열다섯 안녕. 열다섯 일곱은 스물둘에다 여섯이면 스물여덟. 다시 부풀 질 시간도 없구나. 스물여섯에 다섯은 서른하나. 자, 그럼 5억 162만 2731이로구나. 뭐가 5억인데요? 뭐 너 여태 거기 있니? 5억 100만 그리고 뭐더라? 어떻게 너 일이 많으니? 나는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난 말이야. 시시한 이야기 따위 시간을 보내지 않아. 둘에 다섯은 일곱. 뭐가 5억 100가 만인데요? 한 번 질문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어린 왕자는 대표에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별에 54년간을 살았지만 병해를 받은 적이 3번밖에 없었다. 처음은 22년 전이야. 어디서 날아든지 풍뎅이 한 마리가 떨어졌지. 그놈이 요란한 소리를 내지는 통에 덧셈이 4군데나 틀렸지. 두 번째는 11년 전인데 신경통이 발작한 때문이었어. 나는 운동 부족이야. 한가롭게 걸어다닐 시간이 없어서. 나는 말이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런데 아까 내가 5억 1백만. 내가 뭐가 어기고 100만인데요. 조용해지긴 틀렸다고 사업가는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파리떼?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것들 말이다. 꿀벌? 아니 금빛으로 반짝이는 조그만 것들 말이다. 게으름뱅이들은 그걸 쳐다보면 꿈을 꾸지. 그러나 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꿈꾸고 있을 시간이 없다. 아 별들. 그래 그 별들 말이야. 그럼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0만 2731개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난 정말 정확해. 그런데 그 별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은 소유하는 거야.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럼. 하지만 난 벌써 왕을 보았는데 그 왕은 소유하는 게 아니야. 지배하는 거지.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을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부자가 되지. 그럼 부자가 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다른 별들 사는데 소용되지. 누가 별을 하나 발견했을 때 말이야. 이 사람도 이치를 따지는 식이 주정뱅이와 비슷하네. 어린 왕이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질문을 했다. 어떻게 하면 별을 소유하는데요? 그것들을 맡아놓은 사람이 누구지? 사과가 까다롭게 되물었다.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 내가 맡아놓은 거야. 그걸 맨 처음 내 생각한 건 나니까 말이야. 그걸로 다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아무도 맡아놓지 않으니 다이아몬드를 내가 발견했다고 쳐봐. 그럼 그건 다 내 것이야. 아무도 맡아놓지 않은 섬 하나를 내가 봤다고 쳐봐. 그건 내 거야. 어떤 생각을 내가 맨 처음 했다고 쳐. 그럼 넌 특허를 낼 수 있어. 그 생각을 내가 맡아놓은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먼저 별을 갖겠다고 맘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별은 내 소유야. 그건 사실이네요. 그렇지만 그거를 몰랐는데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관리하지. 별을 세고 또 세는 거야. 어른이지. 나보다 중대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사업가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그래도 시원치가 않았다. 내가 머플러를 하나 가졌다면 나는 그걸 목에 갖고 다닐 수 있어요. 내가 꽃을 하나 가졌다면 그걸 꺾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저씨는 별을 딸 수는 없잖아요. 별들을 딸 수는 없잖아요. 없지. 그러나 은행에 맡겨줄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건 작은 종이에 내가 가진 별들의 숫자를 적는다는 말이지. 그 다음 나는 그 종이를 서랍 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두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럼 됐지. 그거 재밌다. 어린 왕자 생각했다. 꼭 시 같다. 하지만 별로 중대한 일은 아니군. 어린 왕자는 중대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어른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나는요, 그는 다시 말했다. 나는 꽃을 하나 가졌는데 날마다 물을 줘요. 화산 3개를 가졌는데 주일마다 청소를 해요. 불 꺼진 화산도 같이 청소하니까요. 지금은 죽은 화산이지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화산한테도 이롭고 꽃한테도 이롭지만 아저씨는 별들한테 이로울 게 없어요. 상인은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대답할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확실히 이상이 하듯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 속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다. 14편. 5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그 별들은 가운데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어린 왕자는 하늘 어딘가에도 겁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은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은 한 별 위에 가로등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지만 끝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람도 엉터리일 거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나 사업가나
술꾼 같은 엉터리보다 낫지. 적어도 그가 하는 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에 불을 켜면 별 하나나 꽃 한 송이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가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재우는 거야. 아주 재미있는 일인데 재미있으니까 정말 유익한 것이지. 그는 별에 들어서며 가로등 켜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야. 그럼 안녕히. 그리고 다시 불을 켰다. 그럼 왜 방금 불을 켰지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못 알아듣겠는데? 어린 왕자한테 말했다. 알아듣고 말과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명령은 명령이야.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켰다. 껐다. 이어서 그는 붉은 네모 무늬가 있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많은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어. 낮엔 쉴 시간도 있고 밤엔 잠잘 시간도 있었고.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비응 바로 그거야.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이제는 1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으니 나는 단 1초도 쉴 시간이 없지. 1분마다 한 번씩 켰다 껐다 하는 거야. 그거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한 달? 그렇단다.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으며 명령이 그렇게도 성실한 이가 가로등 켜는 사람을 사랑했다. 그는 그 의자를 끌어당겨 해내면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 생각났다. 그는 자기를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 말이에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야 항상 쉬고 싶지.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사람이랑 추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를 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저씨 별은 하도 작아서 성큼성큼 3번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좀 천천히 걷기만 하면 계속 햇빛 아래 있을 수 있어요. 쉬고 싶으면 걷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대로 낮이 길어질 거야. 나한테는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로구나.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내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은 자는 거야. 안 됐군요. 어린 왕자 말했다. 안 됐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안녕.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나 술꾼이나 사업가한테 업신여기를 받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보기엔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 이 사람이 제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는 서운해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다시 생각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는데 그러나 별이 정말 너무 작았어. 둘이 있을 자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것은 이별이 무엇보다도 24시간에 1440번이나 찾아오는 해넘이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별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었다. 참 많은 일들이 이런 행성이 자그마하군요. 의외로 행성이 한 사람도 들어갈 만한 그런 아주 작은 행성이네요. 알고 보니. 우리가 보기엔 클 것 같은데 아주 작은 행성이에요. 이 행성마다 하는 일이 다 있네요. 자기마다. 이러고 보면 이런 거를 보면서 어린 왕자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다 그렇지만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태어난 거고 자기만의 본문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이거를 잠깐 읽었는데 나에게도 하루하루가 이렇게 의미 있는 뭔가가 내게도 주어진 일이 있다는 걸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맞는 것 그리고 맞지 않는다 해도 내 일이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임무라면 임무죠. 살아가면서 꼭 한 개씩은 태어날 때부터가 우리는 뭔가를 쥐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을 펴고 금방 어린아이들이 손을 꽉 쥐고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손을 펴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이렇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꽉 쥐고 그 손을 그 고사리 같은 손을 꽉 쥐고 이렇게
그것은 뭔가를 신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씩 하나씩 크면서 조금씩 조금씩 커가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결국은 쥐지 말라는 거죠.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어린 황제는 친구를 많이 만나면서 참 좋겠어요. 이렇게 자꾸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일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배울 점은 배우고 가엾어 보이는 친구들은 좀 가엾어하고 그렇게 지금 11시 15분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때는 황당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상 살면서 어떤 때는 여의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행복을 빼앗겼다는 사람도 있겠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조금이나마 자기 시간에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되돌아보는 시기도 될 수 있고요. 저도 어제는 황당한 새벽에 황당한 일이 있어가지고 많이 슬펐다고 보기는 그렇고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인간은 정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많구나. 이거는 신만이 아시는 일이고. 아, 좀 그래서 어린 왕자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되네요. 다시 읽어보니까. 근데 어린 왕자가 제가 읽었을 때하고는 왜 틀리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걸 봤는데 중학교 때 읽을 때의 그 관점, 생각 관점과 지금 어른이 되어서 50이 안 됐지. 40 중반에 이렇게 이걸 보니까 또 새롭네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가? 정말 새롭네요. 그럼 10대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10대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10대들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 그러면 나머지 편은 이따 와서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